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의장은 곧바로 최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생과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로 성매매를 하고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 경찰은 그제 시의회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 의원이 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회기가 아닌 상태로 이문성 의원이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허가를 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의원과 이제 또 통화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본인의 의사였다. 당초 청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로 절차가 필요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해 청주시의회 바선거구의 한 자리는 공석이 됐고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2다시 가번을 부여받아 5명의 후보 가운데 3위로 시의원이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폐점 바람이 청주 지역에도 불어닥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4개 홈플러스가 연쇄 폐점할 경우 무려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천억 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역 고용과 민생 상권을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종료 결정과 운영자금 고갈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홈플러스. 청주 지역 주요 매장들 역시 연쇄 폐점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발길로 붐볐을 이곳 홈플러스 인근 상가들이 이처럼 굳게 닫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마저 끊긴 지 오래되면서 이처럼 가게 문틈 곳곳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홈플러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일반 이게 손님들이 거기서 장 보고 오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다른 데서 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물건이 없으니까. 실제로 청주시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청주 지역 홈플러스 매장 4곳이 문을 닫을 경우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실직자의 91%가 캐셔나 주차, 청소, 경비 등 도소매 서비스업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민생의 근간을 흔드는 고용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산업 효과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025억 원의 생산 감소와 1,088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가 우려됩니다. 특히 반경 1km 이내 소매 점포만 1,250개에 달하는 성안점의 경우 마트 폐점에 따른 연쇄 폐업 등 배후 상권 붕괴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다니는 인구가 옛날에 정말 한 20% 되려나? 뭐 그냥 반 주는 게 아니라 왕창. 또한 지역 농식품 납품업체들의 판로 차단은 물론 폐점 이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는 유휴부지도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동안에 대형 유통점들이 지금 청주에서도 2-3개 지금 문을 닫았는데 회생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거의 오래된 건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다른 용도로 개발도 안 되고 계속 그 공실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일대 상권이 같이 연쇄적으로 그 파산하는 2천억 원의 긴급 수혈로 당장의 파산 위기는 모면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홈플러스 사태. 지역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고용과 골목 상권이 도미노 붕괴로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체적인 안전망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는 재헌절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은 2028년 차기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즉각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의제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수도권, 비수도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을 꼽았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개헌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00여 년 전 파리 화단을 뒤흔든 거장들의 색채가 청주를 물들였습니다. 앙리 마티스와 라울 듀피, 마리 로랑생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형 기획전이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첫날부터 시민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개막 현장을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리본 커팅과 함께 거장들의 색채 세계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기획전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이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정식 개막했습니다. 20세기 현대 미술의 지평을 열었던 거장들의 뜨거운 열정을 영혼에 직접 마주하는 경이로운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막식에는 신용한 지사와 이상식 도의회 의장, 윤건영 교육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 그 거장들의 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 특별전은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마주하며 감성과 상상력을 넓히는 교실을 받게 생생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전시장은 첫날부터 세계적인 명작을 직접 눈에 담으려는 관람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작품 앞에 머물며 거장의 색과 선을 찬찬히 눈에 담습니다. 특히 종이를 오려 붙인 컷아웃 작품의 경쾌한 리듬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오래 붙잡습니다. 너무 놀랍고 색채감이 진짜 뛰어난 화가라는 게 잘 느껴지고요. 지역에서 이런 전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너무 작품이 좋고 색감도 너무 예뻐가지고. 작품 앞에 모여든 초등학생들도 마티스 특유의 색채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학생들은 전시 관람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교실에서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배웠습니다. 교과서와 화면으로 접했던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색종이를 오리고 붙이며 마티스의 작품 방식도 체험합니다. 붓으로 그린 것도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이런 컷아웃 기법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전시는 드로잉과 판화, 아트북을 중심으로 거장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내밀한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마티스의 말년 작품을 담은 재즈와 베르베 시리즈부터 라울 디피의 오리지널 에디션 아트북, 마리 로랑생이 사파를 그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희귀본까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과 자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여정을 시작한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커지고 있고 특히 고령층이 범행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진천군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중을 나온 또 다른 남성에게 묵직한 종이 가방을 건네줍니다. 여기에는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아들 B씨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약정 위반이라면서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해당 버스가 음성에서 잠시 경유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버스기사에게 경유지에서 잠깐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음성에서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그 혁신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지연출발 좀 해보려고 그치 체크 갔다가지고 제가 문 닫아놓고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밖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지만 잠깐 방심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경찰이 버스 정류장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버스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에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물을 부착해 정보 취약계층에게까지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농촌 곳곳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곳곳을 다니는 버스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버스 광고판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범죄 예방이 첫째이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찰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어서 끊자 1394.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394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시의 명암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 사업 투자 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 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암 유원지 개발은 과거 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권을 갖고 추후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투자 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청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 업체가 자본을 투입한 이후 운영권을 갖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간 투자 사업법에 의한 개발 방식은 운영난 등이 발생할 경우 청주시가 신속하게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 업체의 제안에는 대관람차, 전시관, 공연장, 루프탑, 전망 공간 등의 복합시설 조성이 담겼습니다. GC 녹십자는 어제 충청북도 청주시와 오창공장 증설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정맥 주사형 면역 글로불린 제품인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 후속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33년까지 5,300억 원을 투자하고 12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GC 녹십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 구축과 기존 설비 증설을 통해 오창공장을 GC 녹십자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충북여성연대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모르는 38명의 피해자를 확인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